태극기 휘날리는 K21 보병 전투차와 성조기 휘날리는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K21과 미국의 브래들리 중 어느 보병 전투차가 좋은지 알아볼 텐데요. 소련이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차를 선보이자 미국도 보병 전투차를 선보였고 이후 여러 실전을 통해 전차와 함께 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포지션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서 공세에 활용할 수 있는 중화기는 거의 공여받지 못해 초반에는 북한군에 압도당했지만 전쟁 중 M3A1 반궤도 장갑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에서 쓰인 M3A1을 냉전기까지 굴릴 순 없었고 월남전에서 M113A1 궤도 장갑차를 공여받는데요. M113A1은 나쁘지 않은 장갑차였지만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문제 때문에 시가지 운용에 적합한 차륜형 장갑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피아트 6614 장갑차를 바탕으로 KM900 장갑차를 개발합니다. 이런 KM900을 개발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기술은 이후 K200을 탄생시킨 두꺼비 사업으로 이어지죠. 1983년부터 개발된 K200은 총 2,500대 이상 양산되었고 한국 육군의 주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K200의 성공에 힘입은 한국 육군은 보병 전투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BMP-3 보병 전투차를 들여오게 됐고 이는 차기 보병 전투차 개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환 위기를 뚫고 가까스로 탄생한 K21은 여러 나라의 기술이 짬뽕된 한국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인데요. 하지만 이전에 브래들리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소련군이 먼저 보병 전투차를 실전 배치하자 1963년부터 기계화 보병 전투차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고 동시에 진행하던 기갑 수색 정찰 차량 사업과 합쳐버립니다. 하지만 1977년에 다시 두 개 사업으로 나뉘더니 XM2 보병 전투차와 XM3 기병 전투차로 분리되는데요. 개발 과정이 순탄치 않다 보니 1977년경 미 의회는 사업 재검토를 명령했고 그 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계 자체가 미군 교리와 일치하고 이보다 나은 보병 전투차를 개발할 경우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M2와 M3는 1979년 육군 체계 획득 검토 회의를 통과했고 1980년 2월 1일자로 국방부에서 양산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브래들리는 M2와 M3 두 가지 모델에 있어 겉보기에는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이번에 K21과 맞붙을 브래들리는 M2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인 K21과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인 브래들리, 과연 둘 중 어느 보병 전투차가 더 좋을까요? 좋은 보병 전투차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작고 가벼우면 기동에 유리하고 높은 공격력과 방어력은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차가 평지에서 맞붙으면 누가 이길지는 안 봐도 뻔한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 현대전에 걸맞은 뛰어난 보병 전투차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 방식은 재원을 비교해서 100점 만점에서 5점씩 까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파생형을 비교해서 더 나은 쪽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21은 전장 6.9m에 전폭 3.4m, 전고 2.6m이며 중량은 26톤이고 브래들리는 전장 6.5m에 전폭 3.6m, 전고 2.9m이며 중량은 27.6톤입니다. 크기는 엇비슷하지만 중량이 더 가벼운 K21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K21의 장갑은 복합 적층 장갑이고 브래들리의 장갑은 공간 복합 장갑에 반응 장갑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 장갑은 블록 형태의 장갑으로 폭발물이나 여러 재료를 통해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갑인데요. K21도 폭발하지 않는 반응 장갑이 적용돼서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브래들리는 정면 30mm 탄, 측후면 14.5mm 탄을 방어하는 반면 K21은 정면 30mm 탄, 측후면 20mm 탄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측후면 방어력이 살짝 더 높은 K21의 손을 들어줄 수 있죠. K21의 주 부장은 국산 40mm 기관포이고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인데요. 반면 브래들리의 주 부장은 25mm 기관포에 토우 대전차 미사일 2발이 기본적으로 장착됐습니다. 기관포는 K21이 앞서지만 문제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아직 장착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전차전을 수행할 수 있는 브래들리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K21은 두선에 740마력 디젤 엔진이 탑재됐고 출력 대비 중량은 29.9마력 톤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에 항속거리는 500km입니다. 그리고 브래들리는 커민스의 600마력 디젤 엔진이 탑재됐고 출력 대비 중량은 19.7마력 톤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56km에 항속거리는 400km입니다. 같은 디젤 엔진이지만 마력이 140이나 차이 난다는 점에서 승패는 결정된 것 같네요.
끝나네요. 여기까지 하면 K21이 10점 차이로 승리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재미없죠. K21의 가장 유명한 파생형은 누가 뭐래도 AS21 레드백입니다. 호주 육군이 진행 중인 랜드 403단계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 보병 전투차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국뽕이 차오르는 보병 전투차죠. 그리고 레드백의 아성에 가려진 또 하나의 파생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1 경전차입니다. CMI 디펜스의 포탑을 K21의 차체에 결합하고 최대 사거리 4km의 105mm 주포를 장착한 파생형입니다. 원래는 코커릴의 포탑에 120mm 주포를 장착하려 했지만 105mm 주포로 다운그레이드 된 건데요. K21은 이렇듯 두 가지 파생형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공격력과 방어력 모두 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브래들리는 어떨까요? 브래들리는 M2A1부터 M2A4까지 개량형이 존재하고 버스크3라는 시가 전용 개량형도 존재합니다. 버스크3는 연료 탱크, 운전석 등을 방폭 처리하고 포탑 생존성 향상 시스템과 비상용 후방 해치 개폐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버스크3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M2A3 236대에 전량 적용되었으며 미 4사단에도 적용되었는데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M3는 정찰용 사양으로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줄인 대신 그만큼 토호 대전차 미사일과 탄약을 우겨넣어서 전투력 하나만큼은 꿀리지 않죠. 그리고 브래들리의 차체를 개조한 M4C2V 지휘 장갑차도 있으며 보잉이 단거리 방공용으로 개조한 M6 라인베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7 화력 지원 장갑차는 아군에게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 사격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장갑차인데요. 그래서 토호 대전차 미사일 대신 표적 지시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 브래들리의 파생형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가장 좋은 파생형끼리 비교하면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K21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파생형은 레드백이고 브래들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파생형은 M2A4입니다. 먼저 레드백은 원격 조종 포탑에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2발이 장착되어 있으며 부무장으로 7.62mm나 12.7mm 기관총을 달 수 있고 능동 방호 체계와 다기능 연막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 장갑도 전방위 30mm 탄을 방어하며 155mm 고폭탄이 10m 이내에서 폭발해도 방어하는데요. 그렇다면 M2A4는 어떨까요? M2A4의 무장은 25mm 기관포에 토우2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으며 7.62mm 기관총을 장비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과 달리 능동 방어 체계는 적용되지 않아서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하지만 네트워크 중심전을 위한 전자장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차체 방어력도 버스크3를 적용하면 준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레드백보다 뒤떨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K21이 승리했는데요. 다만 K21이 승리했다고 해서 브래들리가 못 써먹을 보병 전투차는 결코 아닙니다. K21은 비교적 최근에 실전 배치됐고 레드백은 한국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방산업체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최강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브래들리는 걸프전부터 우크라이나전까지 실전을 통해 입증된 보병 전투차로 우크라이나군도 브래들리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폭이 일어나기 쉬운 소련제 보병 전투차와 달리 브래들리는 격파당하더라도 승무원은 살려주는 안정성 높은 보병 전투차라는 게 전투와 전투 속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브래들리의 개량으로 한계가 있다고 여겨서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 사업을 통해 레드백만큼 뛰어난 차세대 전투 차량을 도입하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화 디펜스도 주계약 업체로 선정되어서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한화 디펜스의 기술 일부만 채택해서 아직은 두고 봐야 합니다. 한국의 K21과 미국의 브래들리 중 어느 보병 전투차가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